자, 오늘은 웨딩 촬영할 때 카메라 3cam 운영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위 1인 2캠이라고 하는 카메라를 2대를 사용하시는 감독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일단 그 결혼식 촬영에서 카메라를 한 대만 사용하시는 경우는 제외를 할 거예요. 이게 보통 인터넷에 보면은 뭐 1인 1캠이다 하는 그런 웨딩 그 촬영 상품도 눈에 띄고는 하는데,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어느 정도 그 작품을 위한 웨딩 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다 보니까 그 카메라를 한 대만 사용하시는 경우는 논외로 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혼식은 다 아시겠지만 이 라이브 생방송이라 뭔가 한 번이라도 잘못된 일이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잖아요. 지금 나오는 카메라들이 다 디지털 장비들이다 보니까 이게 촬영하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몰라요. 그냥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카메라가 먹통이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카메라는 백업용이라도 하나를 더 가져가고 1인 2캠이 돼야 되는 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인 카메라가 고장이 나거나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제 백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보험이죠. 보험을 들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줄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역할은 카메라가 2대이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로 촬영하는 것보다 다양한 앵글을 확보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 하나는 지금 오늘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카메라가 메인캠이 있고 서브캠이 있을 때 이 서브캠이 주례사님을 계속 이제 비춰주고 있으면 주례사님의 말씀을 이게 끊어 찍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녹화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례사뿐만이 아니라 혼인서약도 있겠죠. 혼인서약도 신랑 신부가 이렇게 어떤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끊임없이 녹화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축가가 있겠죠. 축가가 예를 들면 친구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축가를 준비했는데 그거를 녹화를 끊어 찍는 것보다 끊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녹화를 해주면 좋겠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결혼식을 촬영을 할 때 카메라를 2대 이상 써야 되는 거는 무조건 2대 이상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뭔가 이게 작품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기록하는 거에 의의를 두겠다 해서 그냥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냥 카메라 한 대로 해서 이렇게 그냥 저냥 찍는 그런 촬영은 이제 얘기하지 않고, 이제 적어도 2대 이상, 이제 오늘은 3캠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2캠 촬영도 이제 그 안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3대를 결혼식, 특히 이제 세레머니, 나머지 식 전이나 식 후에는 이제 논외로 하고, 포지션을 어떤 식으로 놓고 이렇게 해야지 좀 더 이제 수월하게 촬영을 할 수 있을까, 요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 하고, 그래서 이제 카메라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요새는 결혼식이 주례 없는 예식이든 뮤지컬 웨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채로운 결혼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결혼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순서로 흘러가는 결혼식이에요. 이제 그 외에는 이제 기회가 되면 해드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만 드려도 순서가 약간 다른 그런 결혼식에서도 감독님들이 이렇게 응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감독님들마다, 이제 대표님들마다 어떤 그런 노하우가 다 있으실 거예요. 잘들 알아서들 하실 거고, 오늘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웨딩 촬영을 시작을 하고 싶으시거나 요런 이제 엔트리급 이제 감독님들을 위한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한 내용이에요. 자, 그 점 미리 알아두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해하시기 편하시도록 제가 직접 이제 그림판에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조금 이제 그림이 많이 좀 이상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림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그림 보시면은 좀 그렇죠? 일단 보세요.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그럼 카메라를 이제 어떻게 이제 셋업을 하느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메인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사회자석을 비출 거예요. 왜냐면 맨 처음에 사회자가 뭐라 이제 게식 선언을 하잖아요. 카메라 픽스캠 하나 2번 카메라로 하고 이제 3번 카메라로 표현을 할게요. 2번 캠 같은 경우는 요 정도에서 우리 나중에 주례사 선생님이 등단을 하고, 여기서 나중에 이제 어머니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이렇게 화촉점화 하시는 거랑 신랑 신부 이 자리에서 맞절하죠. 요런 거 나중에 이제 쭉 걸려서 촬영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2번 캠이 이제 이 자리에 그림을 쭉 녹화를 하게 될 거고, 3번 캠은 버진 로드 쪽을 비추는데, 얘는 약간 이제 좀 타이트하게 이제 망원으로, 그러니까 얘는 아마 요 정도 선 커버를 하게
이 정도는 이제 포커스 좀 나갈 거고, 요 정도에 들어서 요 정도 신랑 신부가 이제 들어갈 때 그 포커스가 맞아 들어가서 바스트 샷 정도 이제 걸릴 정도로. 그럼 왜 이렇게 바스트 샷으로 하냐? 1번 캠이 이제 나중에 사회자를 비추다가 어머니 입장을 할 때 얘는 여기서 와이드하게 컷을 좀 잡을 거예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자의 방식들이 있어요.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진리가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일반 웨딩에서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도 그냥 와이드하게 두시고 1번 캠으로 망원을 잡으셔도 되고, 이건 뭐 하시기 나름이겠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셋업을 해놓고, 이제 사회자가 이제 지금부터 뭐 누구누구의 식을 하실 테니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을 하시는 거를 1번 캠 잠깐 카메라를 돌려서 사회자를 쭉 그거 한번 녹화를 해주고, 사회자가 굉장히 이제 신랑 신부의 친한 친구이고 오늘 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이럴 때가 있어요. 뭐 사회자가 성원 선언을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제가 여기는 고프로를 하나 이렇게 달아두기도 해요. 사회자는 걸 쭉 녹화를 하려고. 그리고 입퇴장 할 때 뭐 여유가 되시면 이제 저는 보통 이제 카메라 뭐 5대 뭐 4대 뭐 6대 뭐 그때마다 다르기는 한데, 입장을 할 때 예를 들면 로드가 굉장히 긴 뭐 호텔이다 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고프로를 뭐 여기나 뭐 이쪽 처음이나 뭐 끝에나 이렇게 한두 개씩 더 박아두기도 하고, 자 이제 어머니 입장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 카메라를 다시 이제 메인 카메라를 이쪽으로 돌리고 어머님 두 분이 쭉 입장을 하는 모습을 이제 녹화를 하면, 그때 이제 얘도 담길 거고 메인 캠에도 담길 거고, 이제 어머님 두 분이 이제 입장을 하셨다 치고 이번 카메라에 담긴 모습이요. 요 정도 이제 담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 카메라에는 요 정도 모습으로 이제 담기고 있겠죠. 이제 그리고 그 3번 카메라가 이게 쭉 녹화가 되고 있을 테니 뭐 요런 모습도 이제 담길 수가 있을 거예요. 요 순간에 당연히 이렇게 메인 캠이 이제 잡아주고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때 어머님들이 여기 초에 화촉 점화를 할 때는 그때는 그냥 메인 캠에 뭐 이쪽 촬영하고 뭐 이쪽 촬영하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다가 어머님들이 이제 다시 화촉 점화를 끝난 다음에 이제 맞절을 하시고 하객한테 또 인사를 하시잖아요. 뭐 그때도 적당히 이제 뭐 메인 캠으로 이렇게 적당히 뭐 와이드하게 한번 클로즈업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촬영하시면 되고, 주례사님 등단하시겠습니다 하고 주례사님이 뭐 요즘 앉아 계시잖아요. 요즘 앉아 계시다가 쭉 나오셔갖고 주례사님이 이렇게 이제 서시면 사회자가 이제 뭐라 하시죠. 우리 주례사님은 뭐 아주 유명한 뭐 어디에 뭐 회장님이시면 뭐 저쩌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또 저 같은 경우는 메인 카메라를 다시 1번 캠을 이렇게 다시 이쪽으로 돌려갖고 주례사님을 한번 비춰주고요. 그런 말씀이 끝나면 이제 불이 꺼지고, 이제 신랑 입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메인 캠 1번 캠 앵글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앵글은 그 아까 보셨던 이 B캠 2번 캠 앵글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3번 캠 앵글입니다. 요도 뭐 앵글이 약간 주례사님 저기 하긴 하지만 잘 담겼어요. 자, 우리 신부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메인 캠에서 이렇게 하나 담아주고, 그 다음에 2번 캠에서는 자, 이 정도로 입장하는 것을 또 다른 앵글에서 이렇게 왼쪽에서 잡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3번 캠 보시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또 인사하는 것까지, 주례사님한테 인사하는 것까지 잘 담겼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이제 여기는 좀 큰 호텔이고 이제 버진 로드도 길고 해서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고프로가 한 대 더 들어갔는데, 고프로가 찍은 거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고프로로 촬영한 앵글이에요. 이렇게 신부가 뒤에서 입장하는 거를 뒷모습으로 이렇게 와이드하게 이렇게 멋있게 좀 쭉 담았죠. 이제 혼인 서약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면, 제일 뭐 무난하고 많이들 하시는 주례사님이 뭐 검은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겠습니까? 네, 대답하고 끝내는, 그냥 그렇게 끝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신랑 신부가 어떤 그 편지 같은 거를 작성을 해 오셔갖고 이렇게 하객을 바라보고 편지를 읽는 뭐 그런 거가 있죠. 이어서 주례사님께서 성원 선언을 하시는 게 있어요. 자, 이때부터 이제 3캠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해지는데, 지금 2번 카메라가 여기 있는 이 상황을 여기 상황을 잘 비춰주고 있다는 가정 하에 이제 3번 캠의 앵글을 주례사님의 뒷모습과 신랑 신부의 앞모습이 이제 같이 담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메인 캠은 잠깐 요 정도로 살짝 옮겨놔서 요 정도로 촬영을 앵글을 약간 타이트하게 잡아두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쭉 올라가고 이 3번 캠을 살짝 이렇게 앵글을 이쪽으로 턴해서 바꿉니다. 그리고 얘도 좀 타이트하게, 저 같은 경우는 주례사님 원샷을 잡아요. 웬만하면 배경 다 날려버리고요, 조리개 열어서. 이렇게 할 경우에 장점은
뭐 당연히 주례사님 말씀하시는 거를 그냥 쭉 얘는 이제 안 건드리는 거예요. 얘는 얘대로 쭉 가는 거고, 물론 저는 건드릴 때도 있는데 요거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주례사 원샷을 잡아놓는다. 이렇게 잡아놓는다. 그리고 가능한 배경을 날린다. 그러니까 배경을 날리는 이유는 동영상 감독만 있는 거는 아니죠. 결혼식 현장에 이제 사진 작가님들도 계신데, 그 사진 작가님들이 당연히 그분들도 이제 여기저기 왔다 갔다 뭐 이런저런 포지션에서 촬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특히나 요 정도에서 신랑 신부를 담을 때 보면은 요 화면에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나 서 있는 모습이 걸리게 되는데, 요때는 주례사님한테만 포커스를 딱 맞추고 배경을 확 날려버리게 되면 좀 그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가 있어도 뭐 그렇게 보기 싫지 않게 얼굴도 잘 안 나오고 그런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여기 입장을 할 때 이번 캠이 이제 망원을 가능한, 이제 저는 망원을 잡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망원 계열 렌즈를 사용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망원 계열 렌즈를 사용하면 좋은 게, 카메라 여기 이렇게 두면은 보기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요새 이제 사진 작가님들도 그걸 별로 싫어들 하시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진 작가 입장에서 별로 반갑진 않을 거예요. 이거 일일이 이거 다 지우기도 좀 귀찮고 하다 보니까 실제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요 정도 돼요. 요 정도에서 이제 망원 쭉 당겨갖고, 망원을 쭉 당기니까 이제 당연히 아웃포커싱 심도도 이제 얕아지게 돼서 딱 요 정도만 맞고, 여기 주례사님 얼굴만 딱 벗어나면 확 날아가게, 최대한 날아가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카메라에 셋업을 해놓습니다. 네, 이번 카메라의 모습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 정도로 해갖고, 지금 실제 카메라 위치는 이제 그 신부 부모님 측 더 뒤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쭉 망원을 당겨갖고 요 정도로 촬영을 한 거예요. 요렇게 해서 쭉 주례사님 원샷을 따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요쪽으로 쭉 넘어와서 이제 카메라 안 걸리게 고개를 숙이고 이제 조용히 와야겠죠. 요렇게 넘어간 다음에 요 카메라는 조금 화각을 약간 타이트하게 잡아서 이 신랑 신부 쪽 투샷을 담아둘 거예요. 자 보시면 요 정도입니다. 그 이번 카메라가 지금 신랑 신부를 비추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주례사님이 뭐 혼인서약하고 뭐 네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자동으로 다 담기죠. 성원 선언할 때 뭐 그때도 마찬가지로 또 신랑 신부가 뭐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거. 자, 요 카메라 요렇게 두 가지 앵글이 딱 이제 잡혀 버리면 혼인서약과 성원 선언과 주례 말씀과 이게 쭉 메인 캠이 아예 그냥 없어지더라도 그래도 요 2번 3번 카메라가 이렇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나중에 챕터 편집을 할 때 이 주례사 챕터가 뚝딱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요 그림 보여줬다, 요 그림 보여줬다, 왔다 갔다만 해도 그냥 되니까 편집도 더 빨리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담기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유가 생기죠. 촬영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의 메인 무기 요 1번 카메라, 이 메인 카메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3번 카메라가 열심히 아까 그 앵글을 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메인 카메라를 들고 저 뒤로 가서 뭐 요런 모습도 하나 담고, 뭐 신부님 원샷도 하나 담고, 이렇게 뭐 감성 컷 이런 부케도 하나 담고, 그죠? 우리 신랑 손도 한번 담고, 신랑 또 원샷도 한번 담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담고, 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제 넘어가서 우리 뭐 부모님 얼굴도 원샷, 투샷, 원샷 이렇게 골고루 또 하나 담아주고, 또 그래도 더 시간이 나면은 뭐 하객들도 뭐 몇 컷 담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편안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2캠입니다. 3캠은 도저히 못 쓰겠습니다. 사정이 안 돼서. 그럴 경우에는 이번 카메라는 뭐 적당하게 뭐 요 정도 앵글에서 뭐 요렇게 주례사님하고 신랑 신부 이제 요 정도로 들어오도록 적당하게 3샷 잡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3샷을 잡아두면 이때 뭐 본인이 이동할 때 본인 모습도 이제 담길 수가 있고, 또 우리 스냅 작가님들이 또 왔다 갔다 하고 뭐 서 있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길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아까 메인캠에서 촬영해뒀던 요런 그림들로 그때 인서트를 치면 되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좀 더 편집 때 조금 손이 더 가겠죠. 약간은 좀. 그래서 3캠으로 하면은 그 편집할 때 속도가 좀 더 줄어들어요. 카메라가 늘어날수록 편집이 양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본식 챕터는 그 카메라가 늘수록 편집은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요거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이게 어떤 건지 깨우치시면은 촬영과 편집이 아주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웨딩 촬영 그 카메라를 2대 이상 뭐 1인 2캠, 1인 3캠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여기까지 오늘은 전달해 드릴 거예요. 아, 그러면 아니 왜 여기 뭐 하다 마십니까? 이게 주례 끝난 다음에 뭐 축가도 있고 뭐 인사도 있고 퇴장도 있고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물론 지금 오늘 드리는 강좌가 뭐 기초적인 강좌이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면은 이거는 그 기초가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이렇게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이게 먹여 드리는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뒷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 연구를 하셔갖고 본인만의 어떤 그 카메라 포지션 플로우를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죠, 그죠? 열심히 공부를 하셔갖고 또 다른 분들, 다른 작가님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근데 이런 애러 사항도 있었을 거예요. 하이라이트만 봐서는 이렇게 잘 모르니까 이제 그 풀 챕터 영상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쉽게 볼 수가 없는 애러 사항도 있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실제 지금 촬영을 현역으로 하시는 감독님이든 뭐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든 다 공통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이라이트는 어느 정도 뽑으실 정도로 촬영을 하는데 실제 그 전체 촬영 원본을 받아 보면 이걸 가지고 이 챕터 편집을 하자니 너무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고, 대표님들은 참으로 공감을 하실 텐데 그 촬영 자체를 좀 깔끔하게 놓치는 컷이 없이 또 컷들도 단순히 안 놓치는 게 아니라 또 흐름이 편집이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촬영이 뭐 예쁘게 촬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촬영이 되면은 나중에 촬영본을 받은 그 대표님들께서도 이게 편집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이게 서로 좋은 거거든요. 감독님도 마찬가지로 촬영을 좀 더 이제 사고 없이 하실 수 있고 이렇게 두루두루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제가 카메라를 2캠, 3캠에서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이런 유튜브를 한번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려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제 구체화를 시켜서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만큼이나 그 중요한 게 사운드가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카메라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답은 없고, 그런데 조금 더 사운드 장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더 이제 세레머니 챕터에서 좀 깔끔하게 소음도 하고 자연스럽게 플로우가 흘러갈 수가 있게 하는지, 또 그렇게 해서 신랑 신부도 만족하고 그 편집을 하시는 대표님에게도 담배 한 갑이 아니라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촬영법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 모르죠. 뭐 그건 뭐 다 아는 건데 뭐 지나가고 정말 너무 괜찮구나 하고 또 그냥 지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쭉 오셔갖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당연히 구독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이 강좌 없으면 저는 더 이상 웨딩 촬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고, 여기저기 이제 나르셔갖고 조회수 팍팍 올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또 지금 제가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막장 드라마 끊듯이 뭐 그렇게 끊는 게 아니라, 기분 좋으면 뭐 이거 하다가 필 받아서 중간에 그 못해드렸던 뭐 축가할 때, 부모님 인사드릴 때, 중요한 거죠 이것도, 뭐 퇴장할 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더 이제 알려드릴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반응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감사합니다. Watch this.